통찰은 관찰에서 나오고 관찰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의 관심이 통찰로 이어지는 곳. 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3프로 쇼츠 채널에 가시면 네. 전 세계에서 가장 긴 쇼츠를 계속 얘기해. 보실 수 계속 있습니다. 얘기해. 네, 3프로 TV는 적의 쇼츠입니다. 저런 정도가. 아니 그렇게 기니까 저만큼 줄인 것도 굉장한 노력을 한 거예요. 네. 자, 어이진 소장 이야기 계속 들어보죠. 네. 네. 이번에는 유럽 러시아, 에너지 이야기. 러시아 원유 가격 상한제 그 네. 얘기부터 이제 해보려고 하는데, 네. 자 이것도 기사 화면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기사 화면 보여주세요. 요거입니다. 요즘에 국제 유가 다시 오르고 있는 분위기잖아요. 예. 그게 제일 걱정입니다. 네, 그래서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유가가 좀 내려야 음. 물가도 내리고 그러면 금리도 내리고 그래야 좀 주가가 오를 거다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런데 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조금 안 좋은 뉴스입니다. 러시아의 그 원유 가격 상한제에 대한 영향이 이미 나오고 있다. 어떤 얘기냐면 예? 12월부터 시작될 러시아의 그 원유 가격 상한제 때문에 네. 이미 러시아산 원유 구매가 어려워지고 있다. 벌써 그렇게 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거를 이해하시려면 지금 러시아산 원유에 대해서 어떤 규제들을 하고 있는지 먼저 알 필요가 있거든요. 예. 그거를 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는 지금 영국과 미국은 러시아산 원유를 수입을 하지 않고 있어요. 예. 이미.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EU 국가들은 뭐 더럽고 치사하지만 어쨌든 지금 필요하니까 러시아산 원유를 쓰고 있어요. 그래요. 이 막 원산지 섞어 쓰고 바꿔 맞아요. 쓰고 뭐 파이프 라인으로도 받고 배에서 갈아타고 뭐 네, 해상으로도 받고 온갖 그런데 짓을 다 하고 있더군요. 예. 네, 그런데 12월 5일부터는 해상 유조선으로 수입하는 러시아 원유는 안 사기로 했어요. 예. 그리고 내년 2월부터는 러시아산 휘발유, 경유 같은 제품들 있죠. 네. 가공된 거 그것도 안 사기로 했어요. 전 유럽이. 네, 완제품도 유럽만 안 안 산다? 사는 거. 예. 아, 근데 다른 나라들은 계속 사겠죠. 네. 인도, 중국 정말 막 미친 듯이 사겠죠. 예. 네, 사가고 있고.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러시아는 하루에 원유 500만 배럴, 그리고 정제유는 300만 배럴을 수출을 하고 있고 이게 러시아 전체 수출의 한 40%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요. 예. 여전히 수출 많이 한다. 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게 나오죠. 중요한 거는 12월 5일부터는 그 해상 유조선으로 수입하는 원유는 그 모든 유럽 국가가 다 안 사기로 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모든 러시아산 원유라고 하지 않고 해상 유조선으로 수입하는 원유만 이라고 단서를 단 이유는 네. 지금 이 그래프를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European countries importing Russian oil. 네, 러시아 원유에 좀 크게 의존하는 몇몇 나라들이 있기 와, 때문이에요. 리투아니아는 러시아산 원유 없으면 큰일 나겠네요. 큰일 납니다. 리투아니아 핀란드, 83%. 슬로바키아, 폴란드, 헝가리가 다 다 가까운 데 또 있는 나라들이네. 러시아산 네. 원유로 주로 먹고 사네요. 예. 여기는 송유관으로 다 연결을 해서 받아 쓰고 있어요. 이 말씀하신 나라들은. 그래서 러시아에서 원유를 구매하지 못하면 다른 곳에서 이 대안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네. 지금 안 되기 때문에 야. 뭐 육지 송유관으로 사서 쓰는 러시아 원유는 그것까지 막을 수는 없다. 그대로 사서 쓰고 음. 해상 유조선으로 받아 쓰는 거는 좀 안 산다. 사지 말자? 약간 좀 그래서 애매하기도 해상 유조선이라는 네. 수식어가 붙은 거군요. 좀 애매하기도 한데 파이프는 그냥 받자. 네. 그런 제재안이 나온 겁니다. 예. 야, 저 식당 불친절하니까 절대 가지 마. 어. 어? 어. 점심은 그냥 사 먹고 오후 3시부터 5시까지는 저 식당은 불매야, 절대. 그런 거죠. 그런 거죠. 맞아요. 저녁 때는 어쩔 수 없이 사 먹어야지. 예. 그런 거고 또 하나는 이제 문제는 12월 5일부터 이 이후가 되면 유럽뿐만 아니라 이 G7 국가에서 사실 이게 나온 거거든요. G7 회의에서 옐런이 제안한 거였잖아요. 그때 기억하실런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유럽뿐만 아니라 G7 국가 사실상 모든 나라가 되겠죠. 다 예. 협조하라고 할 테니까. 그래서 러시아가 원유를 배로 실어 나를 때는 정해진 가격 이상을 주고 사서는 안 된다. 아, 러시아 원유 가격 상한제. 네, 안 된다. 이런 제재가 시작되는 겁니다. 이것도 배에만 해당되는 거네요, 그럼. 배에만 해당됩니다. 아, 이것도 배에만 해당되는 거죠? 네. 그렇죠. 유조선으로 실어 나르는 러시아 기름을 얼마 이상 사면 안 국제 된다. 유가가 배럴당 80불이라도 네. 뭐 예를 들면 50불 이상은 주지 말자. 그런 거죠. 그럼 파이프로 오면 괜찮잖아요.
근데 이제 파이프는 특정 국가랑만 연결돼 있으니까 파이프를 다시 그거는 그냥 니들끼리 연결할 수 하던 건 없잖아요. 하고 예를 들면 일본, 한국, 뭐 중국 이렇게 네. 파이프로 연결 안 됐던 나라가 갑자기 러시아 원유 사주고 뭐 그런 짓은 하지 말자 우리 인간적으로 그런 얘기겠지. 배로 네. 실어 나를 때. 네. 그런데 그 얼마 이상으로 사들이지 말자라고 했잖아요. 예. 근데 그 얼마가 얼마인지는 아직 미정이에요. 상한 가격은 아직 안 정했다. 네, 대신에 이제 어쨌든 그 가격이 정해지면 그 가격 이상으로 산 원유는 그 영국을 중심으로 한 해상 보험사들이 보험 서비스를 안 해주겠다. 아니 잠깐만. 그 얼마가 안 나왔다고요? 그거 약간 무슨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얼마 이상은 사면 안 된다. 한다고는 했는데 네, 한다고는 예를 들면 했는데. 배럴당 60불 이상은 주지 말자. 예, 그런 또는 식으로 배럴당 어. 62불이다. 이건 아직 안 정했다는. 아, 그건 아직 안 정했다고요? 네. 곧 정하겠죠. 미정입니다. 아직까지는. 네. 그래서 그 보험을 결국에 안 해주게 되면 러시아 원유가 아무리 싸도 결국에 배가 출항을 할 때 보험이 없으면 굉장히 리스크가 크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 원유를 상한 가격보다 더 주고 사기는 어려운 상황이 올 거다. 네, 그런 얘기가 있고요. 또 12월 5일이라는 그 제재가 시작되는 시점에서 제가 여기서 퀴즈를 하나 드릴게요. 자, 12월 5일부터잖아요. 예. 그러면 러시아 원유를 규정 가격 이상으로 사들이는 유조선이 있다고 쳐봅시다. 네. 그러면 그 유조선은 12월 5일 이후에 출항하는 12월 5일 이후에 출항하는 유조선이 대상일까요? 제재 대상일까요? 아니면은 12월 5일 이후에 바다에 떠 있는 배가 제재 출항 대상일까요? 기준이냐 도착 기준이냐? 그러니까 12월 5일부터는 하여간 러시아 원유를 비싼 쓰지 마. 값에 실어 나르는 유조선은 보험을 안 해줘. 그런데 언제부터 안 해주냐? 12월 5일 이후에 출항하는 배부터는 안 해줘. 인 건지. 출항은 옛날에 했어도 12월 5일 이후에 바다에 떠 바다에 있으면 떠 있으면 딱 하여튼 걸렸어, 너도 안 해. 이건지. 안 돼. 네. 인지. 12월 이후 난 상식적으로는 12월 5일부터 출항하는 걸 해줘야지. 그렇겠죠. 떠 있는 거야. 무슨 죄가 있겠어요? 그러니까요. 그 전에 다 떠 있으면 되지. 다 나가서. 그런 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식으로 할 거야. 약간 완화적으로. 출항 기준 네. 출항 기준이 맞을 거야. 맞네요. 맞습니까? 땡. 그럼 뭐예요? 바다에 떠 있으면 안 됩니다. 도착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12월 5일에 이 기준으로 바다에 떠 있으면 안 돼요. 12월 5일부터는 그러니까 비싸게 구입한 러시아 원유를 실은 배에 대한 보험은 12월 5일 이후에는 작동하지 않아요. 아예 그러면 12월 5일 이전에 구매자가 있는 그 나라의 항구에 도착해야 되는 거예요. 세이프. 네. 들어와야 된다. 들어와야지 보험을 딱 적용받을 수 있는데 그럼 내가 러시아 원유를 80불에 샀어. 네. 그리고 출발했는데 예를 들면 동경에서 원유를 사기로 했어. 차는 배가 막혔어. 뭐 그런 일은 없지만 하여튼 그런 일이 12월 생겼어. 15일에 도착한대. 네. 그럼 난 지금 12월 5일에 싱가포르에 떠 있어. 그러면 나는 80불에 못 받는다? 80불에 받으려면 보험이 적용 보험 안 가입이 된다? 안 된다. 네. 아. 보험 안 돼도 돼. 나 그냥 줄 거야. 좀 이상하긴 한데 아무튼 네. 엄격하네요. 네. 그래서 근데 러시아 근처 항구에서요 유조선이 떠나면 이 아시아 뭐 동쪽까지 오는데 한 45일 정도 걸린다 그래요. 네. 그러면은 12월 5일 12월 이전에 5일에 세이프가 되려면 안전하게 도착하려면 이번 달 20일까지는 배에 실어야 돼요. 출발을 해야. 네. 그래서 러시아한테 요즘에 이 원유를 사고 싶은 나라들이 전화를 해서 빨리 줘라. 야 내가 원유 사려고 하는데 그 저기 뭐야 발트해 근처까지 니네가 실어 한국까지 좀, 날라줘야 내가 배에 실을 수 있는데. 보내주려면 얼마나 걸려? 그렇게 물으면 이제 러시아 석유업자들이 야 인제 전화하면 어떡하냐 이거 지금 열흘 넘게 걸려 지금 바로 보내도 하이 답답한 사람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 바로 보내도 러시아산 10월 말에 원유를 지금 도착해. 사도 10월 말에나 배에 실을 수 있다. 네. 그럼 그럼 12월 5일이 간당간당하다. 간당간당하다. 중국에 가기는. 네. 그래서 이게 그 말 뜻을 제가 좀 보여드릴 수 있는 지도가 있어요. 네. 요거를 보여드릴게요. 왜 이렇게 다들 연기를 많이 해? 연기 배틀 같아. 뭐죠 저게? 네. 이게 이 상황 제가 지금 말씀드린 상황을 보여주는 지도예요. 지도에 러시아 써 있는 날짜들이 있죠. 네. 네. 이 무슨 뜻이냐면 이 지점까지 이
이 지점까지 유조선을 보내려면 예. 이 날짜까지는 러시아산 원유를 배에다 싣고 출발해야 된다. 아, 네. 10월 24일까지는 실어야 네. 차이나로는 간다. 네. 어. 이렇게. 이런 거 봤을 때는 지금 러시아산 원유를 비싼 가격에 사서는 못 보내고 시간이 좀 적게 걸리는 인도 정도나 좀 보낼 수 있겠구나. 지금 그럼 중국은 이제 러시아 원유 수입 끝났어. 끝났네요. 거의 끝났네. 그래서 그럼 중국에서 러시아산 원유 지금이라도 사려면 네. 가격 상한제가 정한 가격보다 싸게 사서 보내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12월 5일이라도 보험이 안 끝나는. 근데 그 가격 상한제가 정해진 그 기준 가격 아직 정확하게 안 정해졌다 그랬죠. 네. 그러니까 어설프게 지금 좀 깎아가지고 사서 보냈다가 예. 12월 5일에 원유 가격 상한제가 발효가 돼서 그때 가서 정해진 가격이 만약에 내가 산 가격보다 싸면 중국이 산 가격보다 낮으면 보험비. 네. 그리고 내 배가 아직 바다 위에 떠 있으면 네. 이렇게 되면 내 배는 된다. 보험 적용이 안 되니까 음. 예, 아예 중국은 이제 러시아산 원유를 사기가 힘들어지는 거겠죠. 네. 그러면 또 중국은 그럼 다른 곳에서 원유를 사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치, 이제 러시아산 싸구려 원유는 못 사죠. 네. 그러면 이제 또 요게 유가가 오르는 쪽으로 좀 영향을 주겠죠. 그래서 아무래도 러시아 원유에 대한 제재가 생각보다 꽤 꼼꼼하게 진행이 되고 있어서 아무래도 좀 유가 상승의 요인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럴 때 러시아가 기분 나쁘다고 원유 팔지 마. 배로는 안 산다고? 배로 팔지 마. 그럼 이렇게 나오면 네. 러시아가 괴로울까요? 바이든이 괴로울까요? 나머지가 더 괴로울 것 같아. 바이든은 괴로워서 어떡하나? 진짜 걱정된다. 아무튼 이프로님 뭐 말씀하실 때마다 깜짝 놀라죠? 깜짝깜짝 놀라고 조마조마. 저는 맨날 겪는 일입니다. 야, 러시아가 예. 그 자꾸 유조선들 날리고 그러면 알겠어요. 알겠습니다. 네. 네. 그런 얘기들. 아우. 갑자기 되게 더워지는데 네. 뉴스 하나만 더 네. 뭐 네. 해볼까요? 뉴스 하나 더 보죠. 네, 화면 먼저 보겠습니다. 뉴질랜드가요. 2025년부터 세계 최초로 뭐 소나 양 같은 그런 농축 산업에서 나오는 온실가스 배출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네. 메탄세 뭐 이런 것처럼 이게 안 놀라시네요? 메탄세? 네. 트름하는 거? 네, 트름하는 거, 어. 방귀 끼는 거 예. 그런 거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겠다는 거예요. 뉴질랜드가 네. 야, 저건 진짜 쉽지 않은데 농민들 대상으로 저렇게 부과금 하는 건 포퓰리즘이 판치는 나라에서는 어려운 일인데 야, 뉴질랜드는 해내네요. 뉴질랜드가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세계 최대 낙농 수출국입니다. 네. 이 네. 뉴질랜드에서 농축 산업을 통해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재보면요. 국가 전체 배출량의 절반에 이른대요. 야. 야, 소가 많아서. 네, 뉴질랜드는 사람보다 소나 양이 더 많아요. 야. 사람이 한 500만 명이다. 사람이 500만 명인데 양은 2,600만 마리. 예. 소는 1,000만 마리. 야, 소의 나라네, 소의 나라. 그렇게 많습니다. 그런데 질문 안 하시네요. 이걸 어떻게 세금으로 매기는지. 바로 말씀해 주세요. 네, 예. 어떻게 세금으로 제가 이 예. 기사에는 사실 안 나와 있어가지고 예. 여기저기 좀 찾아봤는데 네. 명확하게 제시된 그 포뮬러 그 공식은 못 찾았어요. 근데 소 한 마리가 내뿜는 온실가스가 대략 계산이 되지 않을까요? 평균으로 생각해서 거기 큰 소- 곱하기 뭐 맞아요. 그렇게 할 큰 소, 것 작은 소 같은데. 있겠지만 네. 한 마리면 몇 마리면 너는 얼마. 그래서 뭐 헥타르당 연간 배출량에 대한 공식을 사용해서 가정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헥타르당 거기에 사는 소들의 메탄은 얼마, 이산화탄소는 뭐 얼마, 아산화지수는 얼마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고 예. 그 다음에 대기 중에 지속되는 것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메탄과 이산화탄소를 비교했을 때는 메탄이 훨씬 더 빨리 사라지니까 그럼 메탄이 조금 더 싼 거예요. 네. 그 세금 가격으로 했을 때 낮게 부과가 되는 거고, 그리고 뭐 온실가스 뭐 키로당 톤당 요금을 그래서 정해 놓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볼 때 330헥타르라고 쳤을 때는 뭐 연간 한 2,600kg의 메탄, 뭐 아산화지수 910kg, 뭐 이산화탄소는 965kg 이렇게 다 계산을 하면 우리 돈으로 한 7,200만 원 정도, 330헥타르에 네. 연간
약 7,200만 원 정도의 세금을 내야 될 거다. 땅을 기준으로 해요? 네. 소 마리수가 아니라 네. 뭐 이상하다. 330헥타르에 소 한 마리 기르든 소를 10,000마리 기르든 이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메타세가 똑같다고? 어. 그래서 그게 제가 메타세입니까? 부동산세지? 어쩐지 보유세네 보유세. 부동산 보유세, 목장 보유세네. 목장 종부세. 제가 취재를 충분히 못했을 수도 있는데 네. 이 완벽한 포뮬러가 어쩐지. 나와 있는 기사는 없었어요. 그래서 찾고 찾다가 네. 여기 이 제가 아까 보여드린 기사 내용의 샘플이 계산식이 여기에 나와 있었거든요. 예. 근데 이거는 이제 헥타르당 메탄과 이산화탄소, 야산화질소가 생성되는 양을 미리 계산을 해놓고 예. 이거를 이제 농장주가 만약에 여기에 뭐 사육 방식을 좀 바꿨다, 네. 조치를 했다, 메탄을 감소할 수 있는 방식으로, 아니면 농장 옆에 숲이 있는데 그 숲이 뭐 20헥타르 이상 있다. 그러면은 이거 계산할 때 인센티브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빼줘서 다 계산을 해서 측정을 할 거다. 근데 이렇게 계산을 하는 컴퓨터 시스템이 2025년까지 만들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 네. 네, 그런 얘기도 있고 당연히 농업인들에 대한 불만은 아주 크죠. 이런 식 왜 이거를 농업에만 농축산업에만 적용을 하냐 네. 그런 얘기가 있고 소 트름하는 게 뭐 그렇게 잘못된 거라고. 뭐 그런 그것도 거예요? 있지만 왜 그럼 다른 산업에는 적용을 안 하느냐 우리만 메탄 메탄세를. 나오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하면 몇 년 뒤에는 목장 자리에는 소는 없고 그냥 허허벌판만 있을 거다. 우리 다 더 접을 허허벌판만 거다. 있어도 벌판에 대한 세금 보유세 330헥타르. 뭐하니? 소를 키우든지 말든지 뭐 마음대로 하세요 이런 거 아니야? 야. 하여튼 뭐 그런 뉴질랜드는 그런 일도 있구나. 네, 그런 소식까지 전해드리면 시간이 맞을 네,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걸 이렇게 할 결국 소가 문제고 이 소는 소고기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우유나. 또 소고기를 안 먹어야 된다고 그럼 먹는 얘기하지 사람이 그러는 거죠? 세금을 내야 그러니까 됩니까? 소고기라 우유를 팔 때 네. 거기다 세금을 붙여서 탄소세를 거두면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탄소세가 붙으면 소고기값이 올라가겠죠. 왜냐하면 그렇죠. 가격이 높아지니까 원재료가 높아지니까 소고기 가격이 높아지겠지. 소고기 가격이 높아지면 네. 소비가 좀 줄어들겠죠. 뭐 그런 효과를 노리는 거겠죠. 알겠습니다. 네. 네. 하여튼 뉴질랜드 농민들이 화가 나고 있다. 근데 온실가스가 우리나라는 논농사 하잖아요. 네. 그 물 받은 논에서 많이 나온대요. 맞아요. 벼 같은 데서 벼. 많이 나와요. 벼에서도 많이 나온다. 밀농사에서는 별로 안 나오는데 네. 벼농사에서는 온실가스가 굉장히 많이 나온답니다. 그리고 소, 돼지 네. 뭐 네. 이런 쪽에서 많이 나오니까 그게 이제 뭐 자동차나 공장 굴뚝에서 나오는 거랑 막 맘먹고 못지 않아요. 그런데 그 얘기는 함부로 못 하죠. 농민들 때문에 농민들이라고 생각하니까. 우리나라는 논농사도 많이 짓는데 게다가 근데 이제 많이 내놓는 건 많이 내놓는 거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데 네. 이제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그런 것다. 네. 그렇게 해서 뉴질랜드도 이런 움직임이 있는데 결국은 목장 종부세에 가는 것 같다. 좀 이상하다. 그래서 반발하고 있다. 네. 그런 얘기입니다. 됐습니다. 네. 예. 해담경제연구소 어혜진 소장님. 네. 어혜진 소장님 덕분에 저희는 국내 뉴스나 보고 있다가 일주일에 한 번씩 그냥 이렇게 업데이트만 하면 되도록 네.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아닙니다. 저도 네, 덕분에 네. 공부합니다. 네. 네. 언더스탠딩 후드티 많이 파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좀 여러분. 색깔이 좀 칙칙해서 그렇지 이제 모델이 칙칙한 거 아닙니다. 네. 의외로 이거 예뻐요, 진짜. 네, 진짜 여러분, 브라운 네. 예뻐요. 안승찬 기자가 입었는데 이 정도면 예, 이거 정말 엄청난 겁니다. 진짜 좋은 옷입니다. 네, 여러분 입으면 막 그냥 화사하게 빛이 납니다. 그러니까요. 야, 이거 모델이 안 언더스탠딩. 기자라는 걸 감안하고 구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 예쁜 후드티에 요즘 트렌드가 모델이 평범한 외모에. 네. 그래야. 그렇습니다. 다들. 야. 정우성이 입으면 비교가 안 되죠. 네. 정우성 씨가 자신감을 입으면 가지시고요. 대박이죠. 네. 가지시고 다음에는 김상훈 기자한테 입으라고 해보겠습니다. 네. 네이버에서 언더스탠딩 굿즈를 검색하시면 된답니다. 네, 저희 채널 언더스탠딩 채널 스토어에도 네.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왜 이런 색깔 입어가지고 제가 제가 갖다 준 게 이거여서 그렇지 제가 고른 게 아닌데 다음
그나마 제일 잘 어울립니다. 아니 저게 며칠 사이에 왜 저렇게 쭈글쭈글해지고 요즘 이렇게 매일 입고 있거든요. 여러분, 제가 예. 이거 굿즈 홍보하느라고 이제 매일 입고 있습니다. 네. 네. 여러분이 입으면 훨씬 더 멋있다. 네. 맞습니다. 약속드리겠습니다. 예. 어혜진 소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고가에 5만 원 돌파할 때 5만 원에 따라 살 수 있나요, 우리? 내가요? 5만 원이 다시 내려가서 2만 원까지 와서 2만 원 떨어지면 신저가예요. 거기서 구매해서 쓸 수 있나요? 주식시장에 절대 변하지 않는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주가의 기본적인 움직임 그리고 투자하는 사람들의 심리입니다. 내가 팔면 오르고 사면 떨어진다고요? 주식에 대한 공부가 모자라서가 아닙니다. 주가를 만드는 투자자의 심리를 모르기 때문이죠. 하락장에 공포를 이기는 5가지 실전 투자 심리 전략. 박병창의 돈을 부르는 매매의 심리에서 지금 확인하십시오.